네, 안녕하세요.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계과장 신대식입니다. 오늘 행사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계과에서 오늘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금 코로나로 해서 비대면으로 열리고 있는데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미국 측 연락해서 미국 시사 연락해서 이제 기조연설을 부탁을 하고 유명한 하이테크 분들한테 기조연설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축사도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4단계 발령되면서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해서 원만하게 오늘 행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주제가 K-사이버 방향을 통한 디지털 안심세상 구현인데 올해 2월에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미 한 5개월 지난 시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좀 안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이 디지털 안전과 관련한 종합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책이 좀 나열식이고 좀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재미없는 부분인데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러다임 변화, 진단 및 대응 방향,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제 디지털 유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사회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국가 혁신 프로젝트인 디지털 뉴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는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 데이터 산업, 그리고 5G 고속도로, 디지털 집현전, 비대면 상용성,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에 오늘도 느꼈다시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디지털 경제는 갈수록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거고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디지털 안전이 우리 사회 경제의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디지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K-사이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가 새로운 주류 문화를 부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상과 경제,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사이버 위협은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주체와 방식, 범위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이버 위협이 발생하는 시점에 하나요? 주요 시설 위주로 보안 전문가들이 정밀 처방을 하면 사이버 위협이 환전된 보안 전문가 자원으로는 모든 사이버 위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안 전문가 중심 사고 대응 유지 접근으로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의료, 스마트 공장 등 디지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솔라윈지 해킹 사고와 올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피해 사례는 사이버 위협이 단순히 컴퓨터가 망가지는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전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와 사회적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얘기되었던 부분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와 JBS 육가공 업체의 사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가 급증하면서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사이버 위협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진화학 기술을 안겨간 사이버 공격도 점차 은밀하고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보호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정보보호가 기본이 되고 내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정보보호 시장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정보보호 시장이 기존에는 보안 제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안전이 요구되는 전 산업으로 전면 확대될 것입니다. 국내의 보안 기업들은 제조업 등 비보안 기업들과 기업 협력, 투자 M&A를 통해 새로운 보안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주요 국도 정보보호 산업을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치기 위한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단 및 대응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사이버 대응체를 구도화하고 소유자 중심 보안 영역 지원을 통해 민간의 사이버 보안 영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융합 보안 등 정보보호 영역 확대와 환경 변화에도 현재적으로 대비할 계획입니다. 제조, 교통 등 융합 분야의 보안 대응체를 강화하고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등 새로운 디지털 융합 인프라 보안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산업을 디지털 시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정보보호 기업 육성과 함께 혁신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오늘 또 가장 많이 나왔고 깊은 소식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지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당초 23년까지 5위였습니다. 근데 6월 달에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4위로 달성이 돼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한 3위 정도로 목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실행사고 발생 어택스 이런 부분들은 2%, 1.5% 이하로 조정하고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시장 확대 규모는 좀 2020년 11.9조 원에서 2023년 16조 원으로 좀 적극적인 수치를 제시하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었는데 최근 6년 동안 7에서 8% 정도 이제 매년 정보보호 산업이 성장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큰 목표치를 상향해서 한 9에서 10% 정도로 하면은 이제 2020년 11.9조였다면 2023년에 16조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이제 정보보호 학회와 산업계 정부가 이게 모두 노력하면은 정보보호 지수처럼 못 이룰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점 과제로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철저하고 촘촘하게 고도화할 것입니다. 상시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안 취약점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된 보안 취약점은 기업, 기관,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종합 공유하겠습니다. 민간이 협력 연계하여 보안 배치를 개발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접속 빈도와 파급력이 높은 2만 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악성 코드 감염과 변조 여부를 사전에 탐지하고 관련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악성 도메인 탐지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 탐지 분석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메신저, 전자결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하여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보호 체계 확충을 위해 보안관제기업, 클라우드 사업자 등 민간의 주요 기업과 함께 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몇 %가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이번에 계획을 마련하면서 놀랐었는데 약 80%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해킹 사고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해킹을 위한 경로로 악용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도 고도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수도권 위의 침해 대응 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여 지방 소재 기업 등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사고 피해 복구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 접수, 원인 분석, 결과 전달, 연계,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전 주기에 걸쳐 원스톱 피해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G) 기반 사이버 대응망, 민관 사이버 협력 중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 사고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신 사이버 위협과 공격 기법, 주요 사고 사례 등을 반영해 5G, AR, 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시 훈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업의 규모 유형 등에 따른 맞춤형 훈련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보안 역량 강화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하는 기업의 보안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 세카스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또 많이 나왔던 화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솔라윈즈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콜로니얼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정책적 변화를 많이 이끌어낸 사건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세계 1위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사 솔라윈즈의 온라인 플랫폼 제품이 악성 코드 위법 등을 악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피해가 없었는데요. 전 세계 30만 고객 중 최대 1.8여만 고객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안전은 사이버 보안 안전 분야의 중요 정책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안전에 대해 관심을 둘 계획입니다.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를 선별하여 서비스와 제품 설계, 구현 유통 등 단계별 보안 진단과 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메일, 홈페이지 등 소규모 ICT 자원을 보유한 영세기업들도 비용 부담이 없이 보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세카스 이용 비용을 최대 500만 원, 700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안에 관심이 있으나 투자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기업의 규모와 유형을 고려하여 최대 1,500만 원 내외로 600개 기업에게 맞춤형 보안 컨설팅과 보안 솔루션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PC와 IoT 기기 등의 원격 보안 점검 지원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사이버 위협에 극대응이 어려운 개인 PC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보안 전문가가 무료로 보안 점검을 해주는 PC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번 이제 실시한 다음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반응은 현재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용자 후기를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더 많이 알려져서 PC에 대해서 보안 진단에서 이렇게 능력이 안 갖춘 사람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더 너무 유용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호나라 현재 검색창에 보호나라 홈페이지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시는데요. 지금도 예약 접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PC나 IoT 기기의 약성 코드 감염 사실을 알려주는 모바일 전자고지 기반의 사이버 알림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위협상을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러시아에서 무인 택배 시스템이 해킹 공격으로 3,000여 개의 무인 택배함이 자동으로 열려서 5만 건의 고객 증권이 복잡하게 얽히고 물품 1,000개가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가 자꾸 늘어날 건데요. 무인 택배와 같이 국민들의 비대면 무인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안 강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간 비대면 솔루션 300개, 무인 서비스 10개, 모바일 앱 100개의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이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중점 강 다음으로 전략이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중점 과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점 과제는 차세대 융합 보안 기반 확충입니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자율여행 등 융합 산업 분야에 대해 보안 가이드라인, 리빙넷, 표준 모델, 제도화까지 이어지는 융합 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보안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등 각 융합산업 포함부처들이 참여하는 융합 보안 협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보부 전문기관 내 융합 보안 침해 대응 전략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융합 보안 공동 지침을 마련하여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스마트 의료 등의 관련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융합 산업에 있어 핵심 인프라를 작동할 클라우드,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등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보안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의 IMS 보안 인증을 유도하고 중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진단과 컨설팅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 대한 악성 트래픽 일부 비인가 접속 등에 대해서는 공개 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인프라에 대해서도 개보이 등과 관련 부처 협업해서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SI, 우리나라 공격기 기반의 RSARM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인프라,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 되면은 이런 기존의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차세대 암호, 양자 암호 기반,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해서 점차 이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과제는 신종 보안위협 및 AI 기반 대응 강화입니다. 작년 11월에 이랜드 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랜드 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전체 1196대 서버 중에 1000여 대 서버가 감염됐었습니다. 해커는 약 4천만 달러의 상당히 비트코인을 요구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협박도 같이 동원했습니다. 고객화 정보 200만 건을 다크웹에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랜드 공격을 보면 랜섬웨어의 대표적인 이런 공격 형태라든지 범죄 형태가 드러나는데요. 랜섬웨어에 대해서 데이터를 암호한 다음에 이걸 이제 협박을 하는 정도 사용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못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크웹 같은 데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사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는 건 대기업들인데요. 빈도수로 보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이 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대응 강화를 위해서 국내에 발생하는 랜섬웨어 정보를 신속히 이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공유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분석 능력을 보도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보안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보 수집 대상을 주요 웹사이트에서 SNS, 다크웹 등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연간 약 8억 건에서 2025년 약 18억 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안 산업계에서 신기술 개발과 제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보안 위협 테스트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수요를 토대로 플랫폼을 통해 분석 가공된 모든 보안 위협 정보를 학습 데이터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다양한 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의 세 번째 중점 과제는 디지털 보안 핵심 기술 역량 확보입니다. 비접촉 원격 인증, 차세대 물리 보안, 지능형 사이버 공격 대응 등 핵심 보안 기술 개발에 2023년까지 약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감염 정보 결합 처리 기술 개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복화 없이 가공 활용 가능한 동형 암호 기술 개발과 시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통계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융합 보안을 위한 전략 기술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클라우드 5G 엣지망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AI 기반의 기계 해커 등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보안 원천 기술도 확보하겠습니다. 5G AI 보안 등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략 3 정보부 사용 육성 기반 확충의 중점 과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점 과제는 정보보호 산업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영상 보안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비대면 생체 인식 기술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안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영상 보안 학습대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체 인식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신기술 확산을 위해 스마트 공장, 스마트 카드 등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생체 인식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을 통합 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빌딩, 스마트 공장, 물류센터, 물류상점 등에 실제 적용하는 등 민간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저희가 생각하는 지능형 디지털 물리보안 플랫폼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향후 지능형 CCTV, 생체 인증, IoT 센서 드론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을 AI를 통해 분석 연계하여 이상 상황 감지, 경비 추정 등을 제공하는 자동화된 통합 보안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보안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까지 경쟁력 있는 AI 비대면 보안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100개 이상 발굴할 계획입니다. 성장 지원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보호 기업이 유망 스타트업,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기별 맞춤 지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K사이버항의 브랜드화를 통해 다양한 정보보호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국가와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모듈형 수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보안 기업들이 회의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시큐리티 디지털 전시관을 구축하여 웹이나 AR, VR, S4, 온라인 수출 상담회 등을 국내 보안 기업들의 회의 등을 통해 국내 보안 기업들의 회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안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가 12월에 시행됩니다. 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하거나 정보보호 수준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조달 물품 지원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지원별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점 과제는 디지털 보안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대기업, 플랫폼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인력을 이제 흡수해 가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AI, 빅데이터 등 주요 정보기술 분야의 인력이 22년에는 1.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분야 또한 매년 한 1,6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융합 신산업, AI 보안 기술 등의 특화된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과 융합 보안 대학을 확대하여 디지털 보안 혁신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실무용 재직 자격을 실시하여 2023년까지 3,000명 이상의 디지털 보안 전문 인력을 추가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기반의 정보보호 교육을 온라인으로 병행 가능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교육 콘텐츠를 목화하여 일반 국민 대상 인식제호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그 정보보호 기획과장으로 관련하면서 제일 처음 한 게 묵후 들어가서 정보보호 기본 과정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되게 유익하고 정보보호 과정의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65 24시간 가상실습 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버 팀에 대한 훈련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만약 구축된다면 이렇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중점 과제는 디지털 보안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국저 간 협업 강화 등 국가 전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IMS 인증물을 좀 합리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계산하고 신고 포장지 활성화 같이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 유도를 할 수 있는 관련 제도 적극적으로 계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도 한 조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정보보호 산업의 침해 대응부터 인력 양성 산업까지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K-사이버 방역이 처질 없이 추진돼가지고 이런 모든 위협 탐지, 침해 대응, 민간 역량 강화, 융합 보안, 정보 빅데이터, 기업 육성, 인재 양성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디지털 유딜의 성공과 디지털 안심과 시장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유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디지털 안심과 실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 안전망 이런 부분에서 사회 안전망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이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 영역에서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K-사이버의 추진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